제가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랑 공방 창업하고 나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내 공간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점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을 이용한다는 거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단점은 아무래도 월 임대료, 월세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공방을 이 성산동으로 옮기면서 그 전에는 그 같은 친구와 공간을 쉐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독립을 하면서 기대감도 있었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컸어요. 왜냐면 쉐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월세가 꽤 부담이 없는 선이었고, 혼자서 이제 올 때는 그걸 온전히 내 몫으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초반에 이 공간에 대한 권리금도 지불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곳에서 혼자서 이 임대료를 충분히 감당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초반에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수하는 인형씨 브랜드를 만든 이후로 정말 최대치로 많은 일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수업도 개수를 훨씬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쉬는 것도 주 2회 쉬었다면 주 1회 쉬는 걸로 줄이면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만큼 그래서 수입이 초반에는 많이 꽤 늘었었고요. 같이 쉐어했을 때보다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지불한 돈이 컸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 공간에서 최대한 많이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세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면서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월세가 높으면 그걸 내기 위해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결국 그 내 브랜드라든지 공방을 결국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거는 분명해요. 물론 저렴한 월세를 내고 내 그 브랜드를 발전시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조금 내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들면 그런 게 조금 더 덜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소처럼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월세를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이 정말 금방 들어옵니다. 저희 자영업 하는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통장에 월급이 스치는 것처럼 돈을 벌어도 임대료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별로 많이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절대 허투루 써서는 안 되겠다,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문득 내가 지금까지 낸 임대료를 곱하기 해서 막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꽤 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몇 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원동력이 월 임대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같은 선상 안에 있는데 조금 불안감이 커졌다는 거, 그게 아무래도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프리랜서랑 공방 창업자의 차이점보다는 직장인일 때랑 자영업을 할 때 그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냥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출근하고 싶을 때만 하게 된다면 수입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제 공방을 얻게 되면 이게 이제 정말 나의 주업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취미로 하는 분과 당연히 공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실한 차별성이 있어야겠죠.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훨씬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른 브랜드, 다른 공방과 나의 차별화가 뭔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쟁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불안,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그래도 회사를 다닐 때는 일은 고되고 출퇴근 시간을 맞추는 게 되게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
일정한 돈을 벌고, 그렇기 때문에 돈 금액이 똑같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써야겠다라고 배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방 같은 경우는 수입이 좋은 달이 있을 수도 있고 수입이 좋지 않은 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에 적금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조금 수입이 들쭉날쭉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생각보다 크게, 이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었다가 정말 거의 안 들어오는 달이 있다. 결국 총액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사람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되게 크고 그걸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게 결국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인처럼 고정 수입이 없고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거, 그게 아무래도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일을 거의 혼자 하게 돼요.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초반엔 좋았지만 계속 혼자 일하니까 조금 단점이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일을 협업하거나 아니면 내 밑에 사람이 있거나 윗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일보다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제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식사 시간이나 퇴근하고 직장 동료랑 같이 대화하면서 사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소소하게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수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없는 날은 아무래도 혼자 작업하는 게 주가 되다 보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자취할 때는 혼자서 생활하고, 그리고 혼자 작업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저희 고양이만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건과 상황이 된다면 같이 일할 동료라든지 아니면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고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혼자다. 그래서 내가 일을 주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도 온전이다. 그래서 조금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맞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 때도 있어요. 연차가 쌓일수록 그런 거에 대한 조금 힘든 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단점만 얘기한 것 같아서 이제 장점도 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프리랜서 글 쓰는 사람으로 일을 했을 때는 외부 취재를 가기도 했지만 결국 글을 쓰는 건 제가 혼자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글을 쓸 때도 있었고 밖에 나가서 글을 쓸 때도 있었지만, 내가 출근할 회사가 없어지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어디 가서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거든요. 결국 이제 출근할 데가 없다는 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매일 어디서 일을 하지? 이런 장소에 대한 고민도 컸어요. 물론 집에서도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글을 쓸 수가 있지만, 집에 있으면 뭔가 정상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하고 밤 되면 이렇게 잠을 자고, 요런 게 이제 루틴이 있어야지 사람이 조금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밤에 글을 쓰고 오후 늦게 일어나고 하면 건강도 망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도 제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썼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운동하는 일정을 월수금 이렇게 잡아서 기상 시간을 조금 오전에 할 수 있게끔 맞춰놨었거든요.
이게 오전에 일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물론 출근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출근을 안 한다 하면 기상시간이 아침 일찍 맞추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운동 일정을 잡아서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좀 맞추는 것을 했었고, 그리고 글 쓰는 시간에는 뭐 도서관이라든지 북카페 같은 곳에 가서 일부러 이제 나가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곳과 쉬는 곳, 이거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게 훨씬 더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서 그냥 제가 그냥 눈을 떠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저는 웬만하면 큰 일이 있지 않은 한 거의 출근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루틴이 만들어진 것도 좋고 어디 가야 될지라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자기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또 지금은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공방이 아예 없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집에서 쉬거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수업이 없고 쉬는 날이 아닌데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출근을 안 하면 굉장히 죄책감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방이나 작업 공간이 없으면 그런 죄책감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결국 계속 상황 따라 자기 감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